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 3월 9일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에 징역 2년, 조국의 당에 징역 3년, 항우나 입당, 난장판 선거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놓고 밑에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항우나 의원이 8일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 혁신당에 입당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사람이다. 민주당은 황 의원을 공천 배제 쪽으로 검토했다. 그러자 황 의원은 당 지도부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런데 불과 11일 만에 탈당하고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다. 황 의원은 정권 심판을 위해 결심했다고 했다지만 조국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 이에 편승해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해보겠다는 목적일 것이다. 황 의원은 민주당 출마가 어려우니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로 나오려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당의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시켜만 주면 하겠다는 뜻이다. 조국당은 황 의원 합류로 국고 보조금까지 받게 됐다. 황 의원은 4년 전 총선 때도 출마가 논란이 된 사람이다. 당시 이미 울산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였다. 황 의원은 울산 경찰청장으로서 상대당 시장에 대해 청부 수사를 한 혐의였다. 기소가 되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 현직 경찰관의 선거 출마가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그의 출마를 허용했다. 황 의원은 대전에서 당선됐고 1심 재판은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선거제도와 국민의 참정권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선거제도와 국민 참정권을 위협한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돼 4년 임기를 채웠다. 임기 중에 징역 3년형을 받았는데 법정 구속이 되지 않으니 또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한다. 이런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준연동형이라는 이상한 선거제도 탓에 금배지를 달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과거엔 공직자가 기소만 돼도 근신하는 게 관례였다. 하물며 징역형을 받는 사람이 선거에 뛰어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황 의원 이후 검찰과 경찰 등 일선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던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그 때문에 받게 된 징계를 훈장 삼아 출마하고 공천 받는 게 일상이 됐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 조국당으로 모이고 있다.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해임된 박은정 전 검사가 인재로 영입됐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 이규영 검사도 입당한다고 했다. 조 대표부터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형을 받은 사람이다. 조국당은 범죄 혐의자들 단찰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첫째는 이제 선거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확정이 됐지 않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판 진행 중인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 또 국회의원 하고 있는 중에 징역 3년을 받았는데 다음 이제 최종심이 있다는 걸로 계속 국회의원 임기가 진행 중이고 마지막까지 하고 또 나온다. 또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제 항우나 어떤 그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선거법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 것은 이게 입법적으로 정확하게 규제가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은 이제 판단은 국민들이 해야 되겠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소된 상태에서 그때 이제 대전에서 또 당선이 됐으니까 그때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황 의원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또 신뢰를 하고 믿었었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집합체가 입법을 하는 입법기관이 국회의원이 된다. 국민들이 대한민국 법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딱 법률에 입법사항으로 규제돼 있지 않다. 선거법에서도 그런 사항을 규제하지 않는다. 뭐 이렇다면 어쩔 수가 없겠죠. 또 뭐 여러 가지 머리들을 써가지고 국회의원들은 머리가 좋죠. 준연동형이라는 그 이상한 선거제도 이걸 만들어가지고 전번에 보니까 그 민주당에서 만든 이성정당에도 여러 사람들 이렇게 들어가던데 여하튼 이제 그러나 공천은 공천이지만은 그게 바로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평가를 받겠죠. 지금 뭐 비례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당을 개별적으로 지역구에서 이제 선거를 하는 게 투표를 하는 게 아니니까 개별적으로 찍는 게 아니고 그 당을 지원하면 그 당에서 선순위로 이렇게 지명했던 사람들이 그 지지율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되겠죠. 그것도 국민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여러 군데를 보더라도 항상 뭐 가끔씩 얘기했지만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 자원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리더들을 뽑았는데 그 리더들이 포퓰리즘 정책만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막 이상한 나라가 됐죠. 1년에 막 그 인플레율이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되고. 그런데 그걸 그 국민들이 겪고 있으면서도 바꾸지 않죠. 그 다음에 1917년입니까? 이제 볼세비키 뭐 당이라고 했습니까? 그게 이제 아마 그 소수당 뭐 이런 뜻이었다고 어젠가요? 뭐 이렇게 우리 고성국 씨가 그 설명을 해주는데 저도 이제 그 처음 알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지지해가지고 지금은 뭐 한두 번 이제 뭐 체제가 바뀌어가지고 대통령 선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공산주의의 이념이 이 사람들이 요즘은 러시아 같은 데는 뭐 이렇게 밖에도 다니고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알고 있을 텐데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갖고 있는 러시아라는 나라. 그 다음에 예전에 그 뭐 여러 그 문호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나쁘지 않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자기 나라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그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데도 다시 푸틴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다시 뭐 연장, 뭐 거의 확정적이라고 들었는데. 물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 국민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읽어왔던 뭐 중국의 4대 기서가 있죠. 삼국지부터 해갖고 뭐 근병매, 그 다음에 수호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유방하고 항우하고 싸웠던 초한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인 불교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통해왔고 한문으로. 그 다음에 성경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 제목을 보면 뭐 천지 창조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한자로 만들어져 있죠. 오랫동안에 굉장한 문화를 갖고 있던 중국도 공산화 돼버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뭐 참 이단적인 그런 국가가 돼버렸죠. 그 많은 훌륭한 문화를 갖고 있었던 중국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한 5,000년을 갖다 옆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왔던, 물론 우리나라 뭐 친구하고 그런 거 있었지만은 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이념 자체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달라버리니까 완전히 별개의 사상이 돼버리고. 그런데 이제 그 중국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신매덕이라는 사람들이 요즘은 중국도 많은 개방이 되었고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지 못해. 그러니까 계속 시진핑이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즉 말해서 국민들이 그 나라의 정치 제도도 만들어낸다. 우리나라는 참 위대한 선각자인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로 나라를 건국했고
자유시장 경제주의로. 중간에 또 뭐 참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침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뭐 참 여러 가지 외국의 지원도 있었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남한의 어떤 민주주의는 지켜냈죠. 그리고 그 차이가 굉장히 나고 있죠.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어떤 국력이라든가 그 국민들의 삶이라든가 너무 차이가 났죠. 그걸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국가가 가고 있는 방향에 틀린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선택한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70 몇 년 동안을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면서 이만큼 발전했어요. 저는 4월 10일 선거에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재판을 받고 있고 예전에 범죄를 저질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 나오겠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좀 이제 생각을 바꿔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다. 진심으로 헌신을 하겠다. 그런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반드시 단죄를 받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 같은데 굉장히 아주 걱정이지 않습니까? 인구도 줄어들고 여러분들이 좋은 나라를 22대 국회에 들어오는 국회의원들은 당의 출신에도 불문하고 국가를 위해서 좀 충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 여러분들보다 후대들이 대한민국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좀 멋있는 정치를 한번 해보세요. 다른 분야처럼. 다른 분야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나라 정치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정말로 처음에 대한민국이 개국이 되고 그때 갖고 있는 조건 너무 열악하고 있지만은 우리 선배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정도 만들어 놨으면 이거라도 잘 지켜야지. 만들지는 못할 망정 지켜내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부끄러운 정치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갖고 있는 조건들을 갖고 어떤 형태든지 어떤 당에서 공천을 받았고 올라온단 말이지. 그러면 그때는 각 당에 어떤 지침이 있었을 때 그 지침이 정말로 국가가 가는 길하고 틀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국회의원으로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멋있는 그 정치인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기왕이 뭐 각 당에서 공천을 하고 투표를 하고 국민들이 또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은 그런 역할을 하시고 그 전에 우리 국민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 시장 경제, 이 지금 200 몇 개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어떤 기대감, 이게 다 우리 선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정말로 지금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고 있을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정치인들을 잘 살펴보고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